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 운영은 황교안 총리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때와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경제부총리는 지명자와 현 부총리가 애매한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두 번째 겪고 있지만 경제적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경제 전문가 모셔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이 상황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소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니라 소비 절벽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만큼 돈이 돌지 않는 경제 상황뿐 아니라 앞으로 줄어드는 또 고령화되는 인구 구조를 보면 문제는 계속 안 좋아진다라는 건데요. 전문가와 함께 얼마나 심각한지 또 대안은 없는지 2부에서 전해드립니다.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먹고 살 만한 경제적인 정보 전해드리는 생생장바구니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난 9일 금요일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 탄핵안 가결 이후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상외로 신용도라던가 또 증시 상황은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하나 더 추가됐죠. 이 탄핵은 중간 단계에 머무르는 정치적 상황인데요. 경제적으로는 더 이 불확실성에 의한 파장이 커질 거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 수장은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유일호 부총리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여는 등 지휘는 하고 있지만 지난달 교체 통보를 받았죠. 이래서 리더십에 조금 상처가 나 있는 상황이고요.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비교를 해봐도 두 번째 탄핵이지만 경제적 상황은 아주 다릅니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탄핵의 어떤 상황들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학 회장을 역임하셨죠. 연세대 김정식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금요일 전부 다 이 탄핵 전국을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이 경제학자로서 또 경제 원로로서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십니까? 우선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연결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그 기업이나 우리 국가의 대외 신뢰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금융시장이 혼란하다든지 또 이런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서 경기가 더 침체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적 불안감, 불확실성이 경제적인 것으로 옮겨갈 수 있다 혹은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을 지금 두 번째 경험하지 않습니까? 2004년에도 한번 겪었습니다만 그때와 지금을 경제적 정책 상황으로 좀 비교하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당시는 이현재 부총리 체제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는? 네, 그때도 경제가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카드 사태가 일어나면서 경기가 좀 그전보다는 침체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현재 부총리께서 우선 외국의 국가 신뢰도가 떨어질 걸 우려해서 이제 외국에다가 지금도 네. 이제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에다가 지금 앞으로 우리 경제 정책이 큰 변화가 없다 이런 것을 이제 서신을 보냈고요. 또 이제 금융시장이라든지 이제 경제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같이 그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가지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때도. 네. 자, 그와 같은 방식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유일호 부총리 체제로 지금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해외에도 신용사와도 만나보겠다라고는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 좀 제일 우려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보다는 지금 경제가 훨씬 더 나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 실업률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또 수출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때하고 유사한 점들도 있습니다. 그때도 2004년부터 미국이 금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네. 지금도 이제 금리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경제 상황이 2004년보다는 훨씬 악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더 어렵기 때문에 이 자꾸 컨트롤 타워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지금 게이트에 연루돼서 탄핵됐지만 이 경제 관료들은 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언론들은 자꾸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의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왜 지금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선 뭐 지금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다른 부분들은 정치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네네. 경제는 뭐 실제로 전문적인 분야고 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그 정치적인 요인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부총리를 그 경제 컨트롤 타워로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과 권한을 주면서 네네. 또 이 경제부총리가 경제를 잘 운영하게 하면은 이런 정치적인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좀 안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이제 경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조금 컨트롤 타워가 이제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확정이 빨리 되면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시급하게 대처해야 될 문제들,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인데요. 2004년과 비교해서는 GDP가 27,000달러를 넘어서서 확대가 됐습니다. 커졌고요, 덩치가. 외환 보유액도 2004년엔 1,990억이었지만 지금은 한 3,700억 정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또 급하게 통화 스와프 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특히 한일 통화 스와프가 물 건너갔죠. 일본 측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 컨트롤 타워, 즉 경제 수장, 경제 관료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004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또 좋아진 점도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외환 보유고도 많이 늘어나 있고 또 경상수지 흑자도 큰 폭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대외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단기 외채도 과거에는 한 총외채에서 거의 한 40% 이상 차지했는데 지금은 한 26%, 7%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2004년보다도 우리가 대외 신뢰도가 대외 부분이 상당히 좀 튼튼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네. 반면에 이제 가계 부채라든지 또 기업 부채라든지 한계기업 문제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수출 감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하면은 또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으니까 네. 또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또 높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자본의 유출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한일 간의 수화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빨리 지금 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걸 경제를 책임질 컨트롤 타워를 빨리 확정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사실 뭐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내정자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의 어떤 그간의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지금 빨리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부총리로 임명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두 분 다 뭐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단지 이제 정치권하고 정부가 잘 협의해서 그 컨트롤 타워를 경제 컨트롤 타워를 확정시켜주면은 그분들이 책임과 또 권한을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러 가지 뭐 외형적인 면에서는 조금 덩치가 커진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빨리 정치적 논란을 좀 정리했으면 하고 경제 수장을 좀 내세웠으면 좋겠다. 책임 있게. 이런 지적이신데 일단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이 2004년과 이 첫 번째 탄핵과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낮아져 있고요. 앞으로 1%대를 전망하는, 이번에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노무라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1%대를 전망하기도 하고 굉장히 비관적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탄핵이 안 그래도 안 좋은 경제를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합당한 걱정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에도 보면은 그 경제 성장률이 그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2.9%까지 이렇게 낮아졌다가 2004년에 이제 4.9%를 이렇게 좀 회복세를 보이는 중에 이제 그때 탄핵이 됐거든요. 그런데 네네. 지금은 올해 성장률이 한 2.78% 이렇게 낮아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그 경제 전망기관이 내년도 성장률을 2.5% 미만으로 이렇게 네. 전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또 가장 나쁘게 전망하는 경우에는 1.5%까지 이렇게 전망하기도 하는데, 네네. 경기가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면은 지금, 높아져 있는 실업률이 더 높아질 수가 있고, 또 기업들도, 부실화될 가능성도 크고 하기 때문에, 경기를 좀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년도 경기를.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제일 좋은 거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는 게 제일 좋지만은 네. 만일에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지속된다면, 몇 달 동안 지속된다면, 네네. 그러면은 이제 차선의 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제부총리를 빨리 확정지어가지고 그분이 책임을 지고 이 권한을 가지고 우리 경제를 안정시켜주면은 우리 경제가 좋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뭐 광장에 섰던 분들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좀 이 불확실성을 빨리 확실하게 명확하게 좀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 이게 경제에도 좀 훨씬 더 시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기 침체 혹은 약간 위기를 통해서 강화되고 있고요. 미국은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금리 인상 거의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뭐 아무래도 내일 미국 경제가 이제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요. 네. 또 연말에는 또 크리스마스 세일이라든지 해가지고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시기 때문에 내일 아마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릴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릴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올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경기가 지금 침체돼 있는데 또 금리가 오르면은 경기 침체가 좀 더 심화될 수 있고 이러기 부채도 때문에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자본 유출도 좀 생길 수가 있고 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지금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 경제를 빨리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네. 대로 정부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좀 빨리라도 줄여야 이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좀 이 우스개 같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이제 종료 통보를 받은 유일호 부총리 또 이 내정된 임종룡 부총리 두 분 다 훌륭하다고는 하셨는데요. 지금 현 시점과 상황을 보면 그래도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황교안 대행 체제로는 좀 부담도 있기 때문에 결정을 했는데 어떤 분이 좀 나을 것 같으신가요? 추천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분 다 뭐 충분한 영향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야당하고 또 여당이 합의하고 또 정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네네네. 결정해줄 문제니까 그 프로세스를 좀 빨리 진행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경제 쪽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 유일호냐 임종룡이냐가 아니라 빨리 결정을 해서 이 부분도 매듭지어 달라. 이게 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경제 공감사전 이제 한 2달 돼가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경제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고민해보고요. 다양한 이야기도 건네보고 또 어떤 분들은 삼행시, 사행시를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이야기는 바로 고령사회입니다. 고령사회. 두 번째 인터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 감소의 주요 원인이 이 고령화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회사에 은퇴하고 있는 연령을 보면 이 고령화와 아주 밀접하고요. 은퇴하시는 분들은 미래가 더 불확실하기 때문에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하거나 내지는 안 쓰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소비도 어려워지고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고령화라는 게 단지 나이의 문제 혹은 인구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라는 걸 많은 분들이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 이 15% 이상, 14% 이상 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은 고령사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안녕하세요. 아이오아이 소미 세정이 기쁜 소식 들고 왔어요. 롯데 하이마트 송년감사 세일.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가격. 자꾸 챙겨주는 혜택. 경품은 총 1억. 12월 2일부터 25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 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12월의 행복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추첨으로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스파크 구매 시 콤보 할부로 100만 원 할인을. 푸짐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합니다. 12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콤보 할부 시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1683년 300년의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바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톱 뉴스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부채의 질을 개선하겠다. 저희도 여러 번 지적해드렸었는데요. 그 틀에서 이루어졌는데 내년 목표가 나왔습니다.
탄핵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앞서 인터뷰에도 전해드렸지만 증시 이런 민감한 부분들 보시는 분들 많죠. 실질적으로 반영된 첫날입니다. 잠시 후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 지금 초기 관리 단계를 놓쳤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란값까지 뛰고 있다는데요. 경제적으로 먹구름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2대12 권서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가계부채 참 해결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부채의 질을 개선하겠다. 말은 참 옳은 말인데 이 내년 목표도 나왔죠? 네, 부채의 질을 개선한다는 거는 결국 고정금리 그리고 분할 상환 비중을 높여서 금리 상승기나 아니면 금융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타격을 좀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내년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45%로 그리고 분할 상환 비중을 55%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원래 내년 목표가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42.5% 그리고 분할 상환은 50%였습니다. 이걸 상향 조정한 겁니다. 네. 올해 목표가 고정금리 비중이 40%였는데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41.4%여서 이미 목표 달성을 했고요. 분할 상환 비중 역시 43.4%였는데 목표치인 45%에 얼추 근접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질적인 개선에도 좀 더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건데요. 시중은행들은 고정금리보다는 사실 시장금리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변동금리 상품을 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국이 제시한 목표치를 채우면 고정금리 상품을 더 판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판매하려고 목표치를 하죠. 네. 네, 그렇죠. 당국이 그래서 목표치를 높인 건데요. 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틈을 타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더 붙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최근에 빈자모니 은행권 금리 선정 방식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관리를 좀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네, 기준금리와 무관하게 시중금리가 올라간다. 저희도 인터뷰를 해드렸었는데 좀 더 부채를 관리하겠다라는 메시지 같습니다. 이 탄핵안 가결이 증시 마감 후였습니다. 오늘 증시가 이제 이 탄핵안을 반영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한데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낙폭은 0.1% 내외로 크지 않았습니다. 오후 들어서 플러스로 돌아서서 좀 전에 보니까 코스피는 전일 대비로 0.06% 오른 2025.85 그리고 코스닥은 1.31% 오른 602.2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9원 정도 소폭 상승했는데요. 원화가 그만큼 약세를 보였다는 의미긴 한데 이 탄핵 투표가 있었던 지난 9일에 7.4원 오른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네. 금융시장에서 탄핵 가결 역량은 좀 미미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증시는 올랐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도 촛불 시위가 이어졌고 또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의견이 큰 만큼 현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안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견이 정말 많죠.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금수저, 흑수저론이 더 커졌습니다. 심지어는 남학생들이 나도 이대 보내주라 이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 흑수저라는 이런 좀 인식이 더 높아졌다고요? 네, 오늘 통계청이 펴낸 한국계 사회동향 2016 자료를 보니까요.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했을 때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20%가 이 6개 계층 중에서 최하층에 속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994년만 해도 이 비중이 12% 수준이었는데 크게 늘어난 겁니다. 또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0%대에서 53%로 낮아졌습니다. 같은 세대에서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긍정적인 답이 21.8%에 불과했는데요. 1994년에 60.1%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3분의 1로 뚝 떨어진 겁니다.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부정적인 응답은 5.3%에서 62.2%로 크게 늘었습니다. 자녀가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10명 중에 3명만이 낙관적이고요. 2명은 유보적, 5명은 비관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평생 노력해도 개천에서 용납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본인도 잊고 있었던 은행 계좌 혹은 소액 이런 돈들을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 선보였잖아요. 그 이용자 수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오늘 아침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이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가 지난 9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오늘 아침에 접속해 보니까 오늘도 대기자가 몇천 명씩이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분 기다려 접속을 했는데 잊고 있던 계좌 두 곳에서 대략 한 2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몇 번 클릭했더니 금방 이체가 되고 계좌는 폐지가 됐습니다. 네네.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 좀 공돈 얻은 느낌이었는데요. 네. 이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가 11일 기준으로 이제 서비스한 지 사흘 만에 사용자 32만 2,8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네. 주말 사이에는 잔고 이전이나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1일까지 해지 금액은 첫날 수치인 해지 건수 21만 5,510건 그리고 이체 금액 12억 1,730만 원과 같은데요. 이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는 모든 은행에 본인 명의로 된 계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고요.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고가 30만 원 이하의 소액 계좌는 즉시 해지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만 거치면 실시간으로 은행 계좌별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혹시 잠자고 있는 돈 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공 기자님께서도 2만 원 찾으신 걸로 맛있는 저녁 드시기 바랍니다. 좀 걱정되는 뉴스 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 조류독감 지금 대처가 늦었다라는 말도 있는데 계란값까지 뛰고 있네요. 네, 어제까지 이 조류독감 의심 신고 총 52건이 접수가 돼서 43건이 고병원성 AI로 확진이 됐는데요. 확진 지역은 경기, 충북, 전남, 전북 이렇게 7개 시도 내 23개 시군입니다. 네. 나머지 9건은 지금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0시까지 도살 처분한 가금류는 887만 8천 마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번 조류독감 피해 규모는 지난 2014년 195일 동안 1,396만 마리를 살처분한 것에 버금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전국 가금 관련 시설과 차량 등을 일제히 소독한 후에 14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키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살처분한 조류가 늘어나면서 알을 낳는 산란개도 줄어서 계란값도 오르고 있는데요. 이 산란개는 올해 여름 전까지만 해도 7,500여만 마리였는데 8월, 9월 굉장한 폭염이 닥쳤었잖아요. 그때 3,400만 마리가 좀 죽었고요. AI까지 겹치면서 현재 6,800만 마리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 농수산유통공사가 발표하는 특란 중품 30개 한판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을 보니까 평균치가 지난해에는 5,400원대였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5,600원대로 올랐고 이달 초에 5,800원을 넘어섰습니다. 대형마트 3사에서도 지난 8일부터 이 계란 가격을 평균 5%가량 올렸다고 하는데요. 천안 아산 지역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계란을 한 사람당 한 파씩만 판매하는 판매 제한에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계란 파동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생활 경제까지 정말 타격을 입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빨리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첫 번째 인터뷰도 그렇고요. 오늘 뉴스에서도 이 탄핵 이후에 한국 사회의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 단기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는 쪽보다는 나빠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징후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 변화고요. 그에 따른 소비 절벽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계속 이 포털 사이트의 톱뉴스에 계속 랭크가 되고 있는 뉴스이기도 한데요. 이 관련 뉴스를 직접 집필하신 분입니다. 한국유통학회장을 지내셨는데요.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서용구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재 시간까지 이 포털에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지금 이 기사가 오르고 있는데요. 이 조사 자료들을 통해서 소비 절벽이 걱정된다 이런 진단을 내리셨거든요. 절벽이라는 어감이 주는 우려도 큰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사실은 금년 상반기부터 경제는 좋지 않았고 특히 이제 내수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나빠져서 상당히 이제 지금 다 장사가 안 된다고 모든 산업에서 네네. 지금 그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걸로 모든 전망기관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2017년은 2016년보다 좀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2018년은 그럼 어떠냐? 그러면 2018년에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이것도 다 부정적인 지금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지 상당히 심각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2018년도 부동산 대란까지 나오고 있고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IMF 구제금융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 겪고 잘 견뎌왔는데요. 지금 또 앞서 말씀하신 17년, 18년에 다가올 좀 어려운 상황 비교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우리 10년 전에 IMF 경제위기가 97년 벌써 20년 네네. 됐군요. 20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한국의 체력이 말하자면은 우리 자동차가 이제 구멍에 빠졌는데 자동차에 네. 기름도 충분히 있었고 자동차의 내용 연수도 상당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튼튼한 자동차였기 네. 때문에 1년 만에 금방 이제 구멍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번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그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제 네. 그런 요인들이 많이 이제 노화가 됐고 맞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1등이다 보니까 네네. 그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상당히 이제는 그 노후화된 이 장비에다가 기름이 이제 인구라면요. 네. 기름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늪에서는 이제 늪으로 빠지고 있는데 늪을 이제 힘있게 이제 탈출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서 그 네네. 20년 전 IMF 상황하고 지금은 상당히 구조적인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비슷한 위기여도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우리 자체의 능력이 더 안 좋은 상황. 저희가 지금 구조조정 관련해서도 계속 이 변하지 않는 경제 구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지금 여러 가지 이 위기나 변화보다 이제 교수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셨던 인구 구조가 아주 눈에 띄게 좀 드러납니다. 특히 고령화가 소비 문제와 어떻게 심각하게 연결되어 있나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총 인구는 5천만을 돌파하고 이제 앞으로 30년간 그 수는 유지될 걸로 보는데요. 네네. 문제는 이제 질인데 30에서 54세에 해당되는 그 인구가 사실은 전생의 소비의 한 50% 이상을 그 나이대에 하거든요. 네네. 30에서 54세의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가 질적인 측면에서 소비력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어떤 소비자 네. 수라고 본다면은 네네. 한국은 2016년부터 그 수가 급격히 줄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올해를 2016년을 이제 한국이 구조적인 장기 불황에 빠지는 첫 번째 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추세가 그럼 개선될 거냐 그러면 개선되지 않고 상황이 점점 심해지면서 2018년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이제 출생자 수를 보니까 1968년에 네. 태어난 원숭이띠가 수가 제일 많아요. 93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네. 그 68년 원숭이띠가 2018년에 은퇴를 앞두고 있고 네네. 그 은퇴 시기하고 맞물린다면 2018년에 아주 그냥 소비 절벽이라는 또 상당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구 구조가 지금 통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급격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많이 찾지 않는 이상은 네. 한국인의 이제 내수의 힘으로만은 시장이 계속 커지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구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구성으로는 시장도 유지하거나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앞서 설명해 주신 30대에서 50대의 주력 소비층, 즉 돈을 주로 쓰는 이 세대가 나이가 들어서 노령화되고 있다. 이거 참 큰 걱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사에서 교수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내용에 보니까 58년 개띠와 그 자녀인 94년 개띠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실 상황은 크게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같은 개띠고요. 제가 58년 개띠하고 이제 94년에 출생한 94년 개띠를 제가 비유를 하는 거는 그 출생자 수가 비슷합니다. 73만 명, 71만 명 그러면서 네네. 한국인의 수는 비슷한데요. 58년 개띠로 태어난 한국인은 사실은 197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무진장한 성장을 맛볼 수 있는 인구 통계적인 보너스가 존재한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한 데 비해서 네네. 94년 개띠가 이제 사회에 나올 걸로 예상되는 2018년 이후에 한국 시장의 상황이란 거는 네. 그야말로 완전한 안갯빛이기 때문에요. 네. 앞을 내다보기 힘든 마이너스만 안 되면은 다행인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인생 자체가 전혀 다른 인생으로 펼쳐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같은 인구 수도 비슷한 그러나 출생 연도는 30년의 격차가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좀 세대 간의 문제도 미묘하게 얽혀 있긴 한데요. 94년 개띠와 58년 개띠를 비교하시면서 58년 개띠는 보너스, 94년 개띠는 이 표현을 인구 오너스, 이게 저주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어렵다라는 걸 같이 아는 것만으로도 위로는 되겠지만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시급한 대책들을 좀 당장 열어야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그 정부의 재정이 좀 지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본격적인 이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방 도시도 지금 많이 이제 힘들기 때문에 네. 서울의 수도권의 2,400만 명 인구가 지방 도시를 더 자주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뭐 수서발 SRT인가요? 네네. 예. 그 새로운 어떤 그 KTX의 경쟁자도 생겼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작은 시간에 더 이제 지방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인프라가 생겼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일본에서 한 10년 전부터 관광 상품권을 국민들한테 나눠준 적도 있고 그런데 예, 내수를 키우려고 했죠. 네. 예, 지방 방문객 경제라고 제가 하는 거는 내국인의 힘으로 이제 경제가 수요가 발생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서울 사람이 부산에 가서 돈을 쓰더라도 부산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방을 좀 많이 방문하게끔 쿠폰 같은 거를 만들어서 관광 상품권이 됐건 뭐 지방 도시. 네. 그래서 방문객에 기대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지방 도시든 서울이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도록 하는 그런 관광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방문객 경제를 통해서라도 조금 서로 움직이고 소비하고 서로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급하다. 이게 지금 소비 절벽이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 물론 뭐 외국인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서용구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생생 장바구니 한 주 동안 경제적으로 알뜰살뜰 하지만 건강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예, 뭐 세상은 아주 혼란스럽지만 또 먹긴 먹어야 됩니다. 물가 정보 그렇습니다.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는 토마토, 치청오이 그리고 파프리카 가격이 좀 상승세로 보입니다. 사실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 하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재배 면적 감소가 가장 큰 이유가 되는데요. 네. 거기에다가 날씨의 영향이나 아니면 그 품목에 대한 특별한 동향 등이 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토마토 하면 장수 토마토 유명하잖아요. 네네. 주로 많이 출하되는 지역이 전북 장수이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이곳 장수에서 출하 면적이 많이 감소한 데다가 생육 초기 때 고온 피해를 입어서 작황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은 조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건강에 좋은 토마토가 좀 올랐군요. 파프리카, 네. 취청오이는 어떻습니까? 네, 이 치청오이의 경우에도 충청도와 호남 지방에서 재배되는 면적이 많았는데 크게 감소했고요. 또 일기불순으로 생육이 부진했습니다. 네. 그래서 출하 물량이 감소해서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파프리카도 역시 출하 지역이 남부 지방으로 한정이 된 가운데 점차 기온이 내려가서 쌀쌀해지면서 작황이 부진해지고요. 또 출하량이 감소해서 가격은 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요즘 이 농산물 가격은 참 기후 또 이 AI 같은 조류독감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좀 내려가는 품목들이 많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것들은 있나요? 네, 오르는 품목도 세 가지니까 내려가는 품목도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네. 네, 이번 주는 적상추, 열무 그리고 건미역의 가격이 좀 하락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남부지방에서는 김장이 좀 한창 진행 중인데 이에 영향을 받아서 적상추는 쌈 채용 수요가 감소했고요. 또 일부 학교가 이른 방학에 들어가면서 적상추는 물론이고 열무까지 급식업체 납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요가 줄어서 가격은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미역의 경우에는 이 생산과 판매의 시간차가 조금 있는 품목입니다. 11월 미역 생산량이 4,132톤 정도가 되는데 이 전년 동월에 대비하면 26% 정도 늘어난 양이고요. 또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12월 현재 가격은 약간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적상추, 열무, 건미역으로 또 건강한 겨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눈여겨볼 만한 제철 먹거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2016년도 벌써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이 12월도 맛있는 요리로 더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제철 먹거리 소개해 드릴 건데 이번 주에 좀 눈여겨볼 만한 제철 먹거리는 청어를 좀 가져왔습니다. 아, 청어요? 네. 이 그렇습니다. 소설 제목에 등장합니다. 어른들은 청어를 굽는다 이런 소설도 있고 청어찜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메기 이러면 꽁치 아니야 이러시는데 네. 이 잘 아시는 분들은 에이 과메기는 청어지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청어는 겨울이 딱 제철이에요. 그래서 무침이나 구이, 찜, 회 아니면 조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가 가능하고요. 살만 발라서 죽을 좀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예로부터 즐겨 먹어온 구룡포의 유명한 먹거리 과메기를 청어로 많이 만들었는데 네네. 요즘에는 청어가 많이 안 잡혀서 꽁치로 많이 과메기를 만들고 네.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겨울철에 원래 잡은 청어를 배를 따지 않고 소금을 치지 않은 채 그대로 엮어서 또 그늘진 곳에서 겨울 내내 말리면 바로 과메기가 됩니다. 예, 이 청어 잘 안 잡혀서 꽁치로 대체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네. 또 그만큼 희소하겠죠. 좋은 청어 어떻게 골라야 합니까? 네, 좋은 청어는 우선 아가미 속이 선홍색인 것이 좋고요. 또 살에 탄력이 있어야 하고 또 배 쪽 살이 특히 은백색의 선명한 것으로 고르시면 좋습니다. 또 청어를 사오셨다면 쌀뜨물 물에는 이틀간 그리고 맑은 물에는 하루 정도 담근 후에 이 긴 껍질을 벗기면 보관하기가 좋고요. 보관하실 때는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사실 뭐 생선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떤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나요? 네, 청어도 영양소 굉장히 풍부한데요. 이 기본적으로 음식물 통해서 섭취해야만 하는 이 불포화 지방산인 EPA와 DHA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도 돕고 뇌 기능을 촉진하기도 하고 또 혈액 순환에 도움도 많이 되고요. 특히 어린이 두뇌 발달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청어 알도 별미로 이 식용이 가능한데 청어 알에는 특히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면서 비타민 A, 칼슘, 철분 등의 영양소가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알만 따로 요리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죠. 예, 참 청어 저도 궁금합니다. 네. 경상도에는 과메기, 전라도에는 홍어 이렇게 좀 독특한 지역의 음식이 있는데 다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자, 알뜰배 기획전이 열린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특히 배의 생산량이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비 침체까지 동반이 되면서 배 가격이 예년보다 많이 낮아서 배 농가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당도나 품질 면에서는 정말 우수한 상품들이 맞기는 한데 많이 안 팔려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셔서 이런 상품들을 판촉하기 위해서 12월 7일부터 연말까지 농식품부와 생산자 소비자 단체가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네. 알뜰배 기획전을 개최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배 농가의 판로 확보에 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이 알뜰배 공영 홈쇼핑을 통해서 12월 매주 화요일, 목요일 1만 세트를 기획 판매한다고 합니다. 네. 배, 이 기침 나실 때 좋거든요. 겨울에도 한번 많이 맛있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덕분에 침이 가득 고인 방송을 마치게 되네요. 네. 청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합창단 선후배인 동네 비엔나. 아인슈타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동네 취리히. 천재들은 왜 이 도시에 푹 빠졌던 걸까? 유럽마저 반해버린 유럽. 대한항공 비엔나 취리히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캐리언에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언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유플러스 TV 가입 문의 101. 쨍쨍 컨덴싱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다면, 쨍쨍 컨덴싱 지구 온난화를 멈추고 싶다면 조인덕 콘덴싱. 아이들을 위해 보일러를 끄고 콘덴싱을 켜자.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안녕하세요. 아이오아이 소미 세정이 기쁜 소식 들고 왔어요. 롯데 하이마트 송년감사 세일.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가격. 자꾸 챙겨주는 혜택. 경품은 총 1억. 12월 2일부터 25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한가연입니다. 요즘은 일일 일팩도 하고 피부과도 많이 가니까 예전처럼 에센스 한 병에 큰 기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에센스를 다시 믿어보자. 정관장 홍삼 오일과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 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12월의 행복.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추첨으로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을. 스파크 구매 시 콤보 할부로 100만 원 할인을. 푸짐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합니다. 12월 한 달 홈페이지 참조. 콤보 할부 시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생생경제 포스코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공감사전이 고령사회였죠. 실제로 고령사회이신 분이네요. 1399님. 우리 부부가 고령자가 되고 보니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정부나 가정에 가족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살고 싶은데 그 누군들 가는 세월을 붙잡지 못하고 사는 날까지 돈 걱정, 병 걱정 아니하고 사는 것 정말 가장 큰 소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죠. 자, 일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적해주신 3312님도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오랜만입니다. PD님. 예, 방송 애청자시군요.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생생경제 좋은 정보로 함께 살아가는 경제 이야기 만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